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온 양봉수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루프랑 카니발 비교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승기는 아니고요. 일반 모델하고 하이루프, 이게 하이루프라는 게 하이 리무진 중에 하나죠. 이 하이 리무진과 이제 일반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얘는 신형이고 얘는 구형인데 이 신구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좀 살펴보려고 나왔어요. 신구 디자인 비교부터 볼게요. 똑같이 럭셔리 트림이에요. 얘도 럭셔리 트림이고 얘도 럭셔리 트림인데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죠. 라디에이터 그릴의 신형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좀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가로 그릴. 물론 크롬은 여기가 더 많이 사용되어 있긴 한데 입체감 때문인지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크롬만 많이 쓴다고 해서 차가 고급스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보시면 헤드램프에 LED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길게 쭉 뻗었고, 여기 안쪽에 램프 쪽도 모양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크롬이 들어가고 LED가 들어가죠. 또 안개등이. 근데 얘는 보면 예전에는 주간주행 등이 길지 않고 짧았어요. 짧고 헤드램프도 원형 타입이고 범퍼 디자인이 또 다르잖아요. LED가 아니라 그냥 프로젝션 타입의 안개등이고, 그리고 디귿자 형태는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죠. 얘는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 보면 안개등이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고, 얘는 완벽하게 분리돼서 SUV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형과 구형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이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까요? 뒤쪽에서 보시면 기존의 테일램프는 이렇게 길게 LED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롬이 여기서 끝나요. 테일램프 사이에서. 그런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테일램프가 얘도 길게 이어지긴 하지만 LED가 한 발이었던 게 이렇게 두 쪽 위아래 이렇게 감싸게 이렇게 들어가고, 역시나 앞모습처럼 SUV 느낌이 강하게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뀐 건 원래 기존 카니발의 디자인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많이 바꿀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여기 크롬 이 부분이 이 기존 모델에는 여기서 딱 잘렸는데 얘는 더 길어졌어요. 양쪽 다 합치면은,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한 20cm 이상? 이 크롬 라인이 더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쪽 아래에 반사판이 있는 저 범퍼 디자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매끈하게 쭉 떨어졌잖아요. 매끈하게 쭉 떨어졌으면 얘는 여기서 살짝 더 튀어나오게 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크롬 라인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아래쪽에서까지 잡아주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모델하고 리무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기존 디자인하고 신형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지 봤는데, 이번에는 일반 모델하고 리무진 디자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리무진은 일단 위에 갓을 쓴 것처럼 이 높이가 더 높아진 거,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얘가 올라가면서 높이가 2m 95mm가 됐어요. 거의 2.1m가 된 거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는 다 들어가는데 마트 같은 데 이제 진입할 때 2.1m를 넘으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이없게도 2.1m 밖에 이 높이가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진짜 황당하게. 근데 어쨌든 얘는 웬만한 지하 주차장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물론 2.1m라는 거는 샤크 안테나 포함입니다. 샤크 안테나를 빼면은 2m 40mm인데 샤크 안테나 포함해서 2m 95mm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얘는 보시다시피 높이가 한 1.8m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178인데 거기보다 살짝 높이니까 2.8m 정도밖에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높이가 다르고요.
리무진은 여기 에어댐이라는 게 더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원래 범퍼인데요, 이 아래로 에어댐이 들어가서 조금 더 차가 더 낮아 보이죠. 얘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얘는 바닥에서부터 한 뼘 정도의 이렇게 높이가 나오는데 얘는 한 뼘도 안 나와요. 보시면. 그러니까 얘네가 바닥이 낮아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언덕 올라오잖아요. 그때 팍 세게 오면은 여기 아래가 긁힙니다. 이미 긁었어요. 아래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미 긁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바닥이 세단처럼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옆에도 더 낮습니다. 여기 이쪽도 굉장히 낮죠. 딱 보기에도 낮아요. 이렇게 한 뼘이 안 돼. 리무진만 이렇게 에어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쪽에서도 에어댐이 들어가는데 원래 디자인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에어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앞에하고 옆은 괜찮은데 이 뒤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세차할 때 이거 이 사이 틈 닦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이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딱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디자인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순정처럼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딱 떨어지는 게 이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외관에서만 봐도 이렇게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실내로 들어가면 이 하이루프 요거 때문에 느낌이 또 많이 달라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이루프를 타고 있잖아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요. 얘는 뭐 물론 구형이니까 이런 기어 변속기, 이런 레버 이런 것도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여기 버튼이 더 적어요. 똑같은 럭셔리 트림인데도 버튼이 적습니다. 왜 적냐? 자동문이 없거든요. 자동문이 없어서 버튼이 더 적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버튼이 더 적어요. 여기는 물론 구형과 신형의 그런 차이도 있을 거지만 여기도 그래도 버튼이 뭔가 더 적고, 특히 여기 보면 통풍 시트가 있긴 한데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밖에 없네요.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얘는 지금 그레이 톤 그런 컬러가 들어간 거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다. 예전 게 더 별로네요. 일단 뒤로 가볼게요. 뒤로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냐면 여기 TV를 패밀리 카라반에서 이렇게 TV를 시공을 해놨어요. 천장에다가. 그리고 옆에 커튼을 달아놨네요. 뭔가 되게 고급스럽긴 한데, 근데 컬러는 확실히 하이리무진에 있는 그런 베이지 톤 컬러가 훨씬 더 따뜻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뒤쪽에 오니까 특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는 너무 좀 삭막한 느낌? 그냥 스타렉스 같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시트 자체는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막상 앉으면 또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패밀리 카라반에서 지금 시공을 해놨어요. 요트 바닥처럼. 얘는 일반 모델이니까 높지 않잖아요. 천장이 높지 않은데 제가 앉았을 때 높이 보이세요? 닿을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닿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레그룸도 굉장히 괜찮고, 이 정도면은 장거리 이동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3열이 조금 장거리 이동하거나 주행 중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편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는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죠. 뒤에 앉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2열을 너무 여유롭게 해놔서 그런데 살짝만 당겨주면은 이 상태에서 뒤에 앉으면 이 상태에서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 헤드레스트가 어깨를 치기 때문에 올리고 앉으면은 꽤 탈만해요. 이 상태로. 그리고 뒤쪽으로 슬라이딩 되니까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러면 6명까지는 탈만한 겁니다. 뒤에 패밀리 카라반에서 판매하는 에고이 박스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짐 싣고도 이 정도 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신형이라서 이렇게 변속기 디자인이 바뀐 것도 있지만 같은 럭셔리 트림인데도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버튼 있는 센터 페시아 보시면 버튼이 기존 모델보다 더 많기도 많죠. 물론 리무진이라서 바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버튼이 더 많고요. 되게 직관적이고, 여기 천장도 보시면 이렇게 자동문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쪽 아래쪽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고요. 그리고 도어
안쪽은 이렇게 좀 카본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아쉬운 부분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요. 이게 요즘 차들은 거의 뭐 9.2인치나 뭐 이렇게 크잖아요. 요거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리무진과 기본 모델 똑같은 럭셔리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달라요. 물론 아까 외관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크롬 휠, 그리고 LED 헤드램프 이런 것도 다릅니다. 이 하이루프는 똑같은 럭셔리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부 옵션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무진은 자동문이야. 네. 아까도 저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베이지 톤이거든요, 실내가. 그래서 확실히 더 따뜻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자동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루프니까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제가 서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숙여야 되죠. 이게 버스도 아니고 뭐 완전히 똑바로 설 수는 없는데 이렇게 숙여서 뒤로 이동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와서 앉으면 이렇게 하면 좁죠. 지금 이 상태는 좀 좁고, 제가 왜냐면 뒤로 바짝 밀어놨으니까. 근데 좁고 이 앞으로 살짝 당기면 여기도 충분히 탈만한데, 충분히 탈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뭐 꽤 좋아요. 탈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앞좌석이 너무 좁지만 않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 컵홀더도 2개나 있고 이쪽에도 버튼도 있고. 근데 솔직히 여기 3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주행할 때 밑에서 막 꿀렁거리는 게 멀미 없는 사람도 멀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3열의 승차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1열과 2열까지만이고 3열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뒤에는 에고일 박스가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PPL입니다. 이 정도면 PPL 맞지 뭐. 지금 저희가 장착한 제품하고 색깔이 달라요. 제가 장착할 때는 이 색깔 없었는데, 이거 이 색깔 더 이뻐 보이는데 이걸 바꿔달라고 하고 싶다. 제품 구성이나 다 똑같아요. 색깔만 이렇게 약간 다른 거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빼볼까? 이렇게 뺄 수 있고, 도메틱 냉장고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가스레인지 들어있고요. 이렇게 개수대 다 들어있고 590만원. 쓸만한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한데요, 쓸만한 것 같습니다. 또 쓸만한 거, 여기 이게 제 차니까 제 차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제 차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이 제품 쓰러. 쓸만하더라고요. 제품 쓰니까, 쓰면 이렇게 변하긴 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가스 쓰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 이거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관리 못하면 색깔 이상하게 바뀔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딴 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 없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좀 써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가볍게 이동하면서 뭔가 간단하게 음식을 데워 먹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단하게 라면이나 아니면 뭐 커피 그런 거 같은 거 조리해 먹고 냉장고가 필요하시면서 뭐 버너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하실 일 있고 간단하게 설거지 하는 분들한테 기동성이 좋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잠깐 자고 갈 수 있고, 이 매트리스가 정말 좋아서 하룻밤을 그냥 푹 자도 정말 등이 안 아프고, 그냥 차박하면 등 아프잖아요. 막 등 베기고 막 뻐근하고.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고민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실컷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팔면 되니까, 안 쓸 때는. 저는 한쪽에만 이렇게 장비들을 싣고 다니고 있어요. 이 바닥에는, 이쪽으로는 이제 이 에고이 박스 사용할 수 있는 이 다리들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 놓고 다니고 있고, 여기는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텐트 같은 경우도 가끔 필요할 일이 있더라고요. 쉘터 텐트. 그리고 뭐 침낭, 조명, 그리고 의자
이런 것들 여기다 싣고 다니는데 요만큼밖에 없어요, 짐이.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게 이거 짐을 어디다 싣고 다니냐고 하시는데 일부러 에고이가 이만큼의 적재함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트렁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짐을 다 이렇게 작은 걸로 샀습니다. 짐칸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만 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사람이 탄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조금 깔아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요 침대를 펼치고 나서도 이 짐들은 이 아래쪽에 다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데서 생기잖아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유모차를 저희는 싣고 다니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유모차 싣고 다니고 또 카시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텐트 샀어요. 그걸 보관하려고. 이 침대로 변환했을 때 유모차랑 카시트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카시트는 보조석에다가 일렬 보조석에다가 보관해도 되는데 유모차 보관할 곳이 없어서 또 저희가 캠핑 갔던 날에 하필이면 비가 올 때라서 그래서 텐트가 없으면 안 되겠어 가지고 쉘터 텐트를 하나 더 구입을 한 거죠. 이 에고이를 활용하면서 카니발 완전히 잘 활용하려면 뒤쪽에 후방 텐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후방 텐트는 안 그래도 개발 중인데 조만간 출시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장착하려고 그리고 고민 중에 있고, 얘가 하이루프라서 어닝을 옆으로 장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어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어차피 어닝 장착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썩 이뻐 보이지도 않아서 텐트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이루프가 답입니다. 하이루프가. 근데 꼭 하이루프 아니어도 괜찮은 거는 이유는 따로 있죠. 하이루프 아니어도 좋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여기 얘는 위쪽으로, 지붕 위로 이렇게 루프탑 텐트랑 어닝을 장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2명, 3명도 더 잘 수도 있고 어닝 옆으로 펼쳐놓고 캠핑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것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하이루프는 에고이 이거 침대로 변환했을 때도 안에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성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침대로 변환했을 때 성인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잠만 자야 돼요. 누워서.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얘는 어쨌든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실내 거주성이 더 좋다. 그리고 얘는 거주성은 좀 떨어지지만 뭐 어닝도 달 수도 있고 루프탑 텐트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제 취향은 이거라서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신형과 구형의 디자인 비교, 또 일반 모델과 신모델의 디자인, 뭐 아니면 옵션 이런 거 살펴봤고요. 딱 뭐가 좋다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의 여행 스타일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하이루프를 샀으니까 하이루프가 더 좋다, 뭐 이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이루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에고이 박스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이루프 포기하시고 요거 구입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저도 가보니까 거주성이라는 게 여기서 앉아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잠만 자지 안에서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어닝 쳐놓거나 어닝 있으면 보통 밖에서는 활동하시겠죠. 그러니까 안에가 답답한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루프가 있으시면 딱 누웠을 때도 얼굴 위에 선루프가 있으니까 그런 또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하이루프에 대한 시승기 영상은 조만간 다시 준비해 볼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은 무슨. 하늘이랑 나무랑 물이랑 돌이랑. 자, 여기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는
그 쉘터 텐트의 내부인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은 쉘터를 구입했어요. 짐이 그래서 별로 없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짐이 또 쓸데없는 짐들도 많이 딸려와서 상당히 어수선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런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애기들 카시트나 아니면은 이거 유모차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더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 아기 짐이 없다면 아주 여유로울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뒤에서 누워있고도 싶고. 그니까 근데 날씨도 우리는, 좋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태양이 때문에 누워보지 못했다는. 태양이만 누워봤지? 그치, 태양이한테 양보했다는. 근데 아이가 있어도 안전하게 안에서 놀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하이루프가 역시 답이었어. 응. 그치, 하이루프가 아니면 너무 답답할 수 있는데 하이루프는 앉아도 될 정도로 높이가 높아서 되게 좋더라고. 근데 좀 불편한 거는 저기 가스 불 붙일 때가 라이터로 붙여야 돼가지고 그게 그거 진짜 엄청난. 그거는 좀 무서웠어. 손에 불편하더라고. 여기 약간 데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나와본 거는 첫날이고 오늘은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테스트? 그런 거 삼아서 나온 거니까 아직 많이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